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전날 8월 14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 완화 쪽으로 시장이 또 해석을 하면서 3대 지수 상승,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큰 상승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러셀까지도 올라주면서 뭐 전 시장이 다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시장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으세요? 저요. 네. 매일 가는 곳이 거의 매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어디? 스타벅스를, 여기 아니고 네. 스타벅스. 여기 끝나고 스타벅스 들렸다가 워낙 쿠폰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써야 돼가지고 쿠폰 부자구나. 쿠폰 네. 부자인데 선물 많이 받고. 네. 그죠. 네. 근데 커피만 사 먹을 게 아니라 네.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아니 CEO 한 명이 바뀌었는데 25% 가까이 올라가지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샷 추가는 공짜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오, 라는 생각을. 신박하네요. 네. 아무도 시장에서 얘기 안 했던 얼마나 그 소비자들이 아이디어 더 좋습니다. 저기 브랜드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치폴레 출신인데 맞아요. 치폴레에서 워낙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받는 브라이언 CEO가 이제 니콜 네, 형님이죠? 아유, 네. 이름까지. 네, 그러면서 또 스타벅스 샷추가 무료 아이디어까지 그렇지만 줬습니다. 저는 오늘 네. 메가 커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종목 상담까지 오늘도 여러분 유쾌하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멀리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노재균 부장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옆집 네. 예,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센터 노재균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재균 네. 부장님. 그리고 오늘 서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장영덕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서대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형덕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두 분의 신장이 거의 농구 선수인 줄 알고. 진짜 이렇게 예. 앉아 계셔서 지금 약간 티가 덜 날 수 좀 있는데 위압적이었어요. 위압적. 저도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거의 꼬맹이 수준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안기고 싶었어요. 아니 네. 재무 씨 아까 그 표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가 없을 것 어떤 같습니다. 표정이었어요, 약간 제가? 좀 아. 죄송한데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렇게 두 분이 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거북목을 스트레칭을 한번 해줬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올려다보면서. 어쨌든 네. 오늘 두 분의 부장님과 함께 네. 투 부장님과 투 부장. 함께 네, 노 부장님, 정 부장님과 함께. 근데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장님의 이미지와는 두 분이 참 달라요. 부장님 하면 어떤 의미? 저는 약간 어. 음주를 좀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음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랫배가 좀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 두 분은 굉장히 모델 핏으로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네, 두 분의 이미지는 그 전형적인 약간 부장님의 이미지보다는 네. 굉장히 좀 영하다. 네, 보통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내리면서 칭찬을 드리면 아닙니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 두 분은 분이 계속 아까부터 끄덕이고 계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인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네. 돼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보고 듣고 분석하는 코너죠. 아침엔 포인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두 분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노재균 부장님, 예, 네 시장 흐름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 사실 제가 휴가였어요. 아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요? 예. 어떻게 그렇게 또 희한하게 제가 휴가만 가면 네. 이상하게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있고. 그 휴가를 미리 좀 알려주시는 건 어때요? 그래서 미리 그래야 널리 되지 널리.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휴가 기간 동안 좀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웠다가 네. 시장에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네. 또 고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네. 그리고 그 아래 공포 우리 리세션이라고 표현하는 네. 침체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좀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해 놓은 제자리로 상승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지수. 네. 예상치보다 좀 둔화되면서 시장은 환호성을 좀 질렀고 오늘 그 밤 9시 반에 또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선행을 좀 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물가 둔화, 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둔화 이런 것들이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네, 보고 좋습니다.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번 2,800선에서 2,400선 아래까지 하회를 했다가 네.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밑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위에서 산 사람들이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이 두 가지 동시 심리가 공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위에서는 팔려고 하고 아래에서는 다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요 두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그럼 더 좋은 거는 V자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둔화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어떤 이번 달 말에 있는 실적이 네. 좀 잘 나와주는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700선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사실 여기가 신규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입니다. 이 보시면 제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예탁금 대비해서 30%, 즉 신용융자가 예탁금 전체 비율의 30% 언더로 가는 경우에는 시장이 좀 바닥권을 형성한 흔적들이 좀 많이 살펴지고요. 반대로 이제 35위 또는 40이 넘어가는 순간, 네. 이게 즉 레버리지를 그만큼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라가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 한 31에서 32 정도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바닥은 일정 부분 완성이 됐다 하나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과신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바닥을 만드는 건 1차적으로는 확인은 했다. 네. 이런 정도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확인 정도지 아직 추세적인 되돌림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그렇죠. 네. 확인할 사항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번 달 말에 있을 이벤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장영덕 부장님,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공교롭게도 네. 저도 지난주에 부장님과 같이 휴가를 아니 두 분 손잡고 가셨으니까. 같이 간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휴가를 갔었는데 어. 두 앵커님께서 네. 첫 방송 때 잊지 못할 첫날을 보내셨던 보셨군요. 것처럼 네. 네. 그거 저희가 좀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휴가 첫날을 아주 잊지 못할 혼란 속에서 보냈었습니다. 마음이 안 편하셨겠어요. 휴가 가서도 네. 뭐 계속 시장 보셨죠? 맞아요. 사실 뭐 증권사 직원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게 가면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고객님들께서 왜 또 하필 이런 날 자리를 비웠냐 뭐 이런 원망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다행히 일단 뭐 시장이 조금 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또 재밌었던 게 보통 연초에 증권사들이 네. 뭐 시장 전망을 이야기할 때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연간으로 코스피가 한 10% 정도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네. 지난주 저점 기준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10.8%까지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변동을 네. 겪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보다는 네. 좀 지난주에 부각됐었던 악재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네.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해서 나오기도 만만치 않다는 게 현재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물론 조금의 안정은 찾고 있지만 선뜻 뭐 사지도 또 그렇다고 선뜻 팔기도 쉽지 않은 뭐 좀 잔뜩 움츠려 있는 그 가운데서 조금씩 간을 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게 이벤트도 많았지만 국내 주식은 사실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쉬는 날이 있으면 약간 팔고 가자라는 게 조금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금요일도 보통은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있기도 네. 하고. 근데 우리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러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그래서 두 분이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해볼까요? 제가 좀 관심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뭐 시장의 반도체, 뭐 그 AI 반도체죠.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뭐 그 여러 가지 그 업종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 중요하게 보는 섹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할 섹터는 아닌데요. 건설, 건설, 그리고 조선. 조선. 예. 조선부터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아니 기가 빠졌긴 한데 네. 최근에 시장에서 건조기라는 그렇죠. 신조어로 건조기. 기계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계가 들어간다면 네. 네. 근데 기계는 조금 배제를 하고요. 일단 네. 두 섹터만 본다면 건설 조선. 예, 네. 조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조선은요. 큰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우리 항공모함이 방향을 턴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엄청 크니까. 예, 엄청 네. 크니까 방향을 바꿀 때, 즉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업종이 환경이 변화할 때 반대로 뭐 쾌속선이나 작은 배들은 금방금방 화각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 뭐 반도체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여타 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이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작동을 한 것이 이제 결국 실적인데요. 실적이 조선 업종들이 신조선가라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 때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이 2008년도 가격 거의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즉 배를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결국 이 기업의 입장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그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실적들이 많이 나왔고 조선주들이 올해 목표치 물량들이 상당수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초과한 기업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번에 시장 빠지고 나서 회복할 때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와서 오늘은 조금 이게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있지만 네. 최근에 강력한 반등, 즉 주도주로 나설게요라는 신호를 한번 보내준 거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건 건설이죠. 네. 건설 여러분 아마 좋은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몇 2022년 년간 좀 부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부터 네. 뭐 순살 땡땡 네. 뭐 사건, 그리고 맞아요. 외고랜드 사태.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많았던 건설주들 대부분 부채가 많잖아요. 네. 시공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금리까지 안 좋다 보니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다 네. 보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이벤트들이 터지다 보니까 주가는 더욱 더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감지가 되는 게 이번에 건설업종들 실적 발표들을 보면 좀 서프라이즈성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코로나 시기 때 지어진 원가가 낮은 그 아파트들을 지금 분양을 할 때 좀 비싸게 하다 보니까 원가 회복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자체에서도 좀 턴어라운드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부 네. 물론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입니다. 지난 8월 8일 발표가 됐죠. 주택 88. 네. 예, 확장,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을 많이 네네. 하겠다. 또 추가 얘기도 나왔어요. 그린벨트 일정 부분 해제해서 서울 경기권에 많이 짓겠다. 네. 그럼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요? 뭐 어제 과천 얘기도 예, 과천도 나오고.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네. 있다는 거죠. 주가의 최고의 호재는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건설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나홀로 좀 빛나면서 계속해서 좀 고가를 찍는 업종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또 받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좋게 보신다면 이 쉽게 기회에 보신다면 예. 들어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얏빈님께서 노재균 부장님 설명이 너무 깔끔하시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설명을 네.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얏빈님 감사합니다. 미리 오늘도, 또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면 더 깔끔한 그렇죠. 설명 들어보실 네, 수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장영덕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포인트 시장 포인트. 네, 일단 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불확실성 그리고 네. 불안감일 건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변동성이 것처럼 너무 심했어요. 네, 지금 광복절 휴일까지 내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욱 소심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폭락을 뭐 눈으로 직관했던 직후라서 앞으로 뭐 이렇게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과감하게 지르기보다는 혹시나 또 이렇게 한번 뒤통수를 맞으면서 맞아요. 네, 네. 훅 밀려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사실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뭐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전략을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여기 차트를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스닥 차트인데요. 네. 지금 뭐 미국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여기 121선 위로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21선을 사수해 주는 게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요거를 잘 지켜주면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체력을 좀 비축해서 추가 상승을 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뭐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조정이 있고 네. 뭐 소위 횡보라고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 있는데 네. 현재는 너무 급하게 또 올라가면 또 다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표들은 뭐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너무 뭐 과감한 반응보다는 일단 지금 선을 지키면서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확보하는 가운데 평소에 좋게 봤었던 뭐 AI 반도체나 네. 아니면은 뭐 빅테크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출렁일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분할로. 방법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었죠. 뭐 다들 뭐 기사도 많이 보고 아시겠지만 TSMC가 일단은 엔비디아를 다시 살려주는 뭐 그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2분기 때 뭐 TSMC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좀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TSMC가 좀 약할 수 있다 했었는데 네. 실적이 엄청 잘 났단 네, 말이죠. 네. 그거는 엔비디아 쪽 물량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도 나쁘지 않게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일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회복을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오르면 사람 심리가 막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죠. 맞아요. 네, 매수 마음이 버튼을. 급해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은 전반적인 거시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좀 또 그러다 보면 출렁일 거예요. 그럴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아마도 9월 FOMC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기에 이제 돌입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연착륙이냐 뭐 빅컷이냐 뭐 이런 논란들은 존재하지만 명확한 건 인하한다는 거고요. 인하가, 네. 강도의 차이이지 일단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리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하한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장님 사실 그렇다면 비컨 얘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호재입니까? 50bp를 하면 생각보다 더 안 좋나?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네. 리츠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 건데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종목이나 섹터에 따라서 뭐 25나 아니면 50bp냐 이거에 따라서 뭐 좀 이게 명암이 갈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리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그래서 뭐 리츠 업종 특성상 부동산을 끼고 있을 네, 수밖에 네, 네. 없다 보니까 조달 비용이 있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방향이 중요한 거지 강도는 오히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하기에 일단 네. 돌입한다는 거, 네, 시작을 네, 네. 한다는 게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정씨? 두 분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죠? 오늘 아마 그 종목 상담이나 네. 고민 사연 상담까지도 두 분께 이제 기대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저희 잠시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의 또 투자 고민 해결해드리는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댓글창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시장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요. 내일 광복절인데, 네, 광복절 굉장히 기려야 되는 날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하루 시장도 쉬어가는 날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광복절 앞두고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또 참여도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설문 링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메일 통해서 좀 쉽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 2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뽑힌다고 합니다.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자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간단한 질문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솔루션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유 종목이 5개가 채 안 되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 탈락은 아니에요. 네. 그럼요. 보내주셔도 그럼요. 됩니다. 네네. 네.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라도 요걸 팔고 요걸 사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 네. 어쨌든 다양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 요즘 많이 해주고 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줄 서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 실시간으로 많이, 저희가 네. 생방이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댓글로도 채팅창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상담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와 있는 사연 오늘 상담해 드릴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무 씨 좀 부탁드려요. 제가 네. 닉네임이 네. 레이사랑님이십니다. 레이사랑님의 닉네임을 오늘 채팅창에서 제가 봤거든요. 오, 들어와 계세요. 저기 있다. 그죠? 오, 있죠. 있어. 그래서 네. 정말 지금 생방으로 실시간으로 만약에 네.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채팅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레이사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중반 주식으로 노후 준비 이미 늦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를 위해 주식에 입문한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노후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장 핫했던 코덱스 2차전지 ETF를 매수했습니다. 작년 2차전지 붐 말기에 투자 트렌드를 뒤따라가기 위해서 매수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10주씩 사 모으고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이 손절하기엔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대장주로 보고 있다가 조정식인 것 같아 들어갔는데 아이고 거기가 지하실이더군요. 네, 지난주 하락 때 나락으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정리하고 싶긴 한데 이 종목도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가고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게 맞는 건가요? 세 번째 종목 게임주인 네오위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작년 피해 거짓으로 붐업이 좀 됐을 때 매수했다가 물려버렸습니다. 차기작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네 번째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체코 원전 붐 시점에 따라 들어갔다가 아직 저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폭락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어 손절하진 않았는데 폭락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완전히 내려앉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원전 모멘텀을 좀 기다리면서 대기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거든요. 마지막 종목 리얼티인컴입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간으로 보면서 S&P 500 우상향할 때 조금씩 매수한다는 의미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특히 리얼티인컴은 대표적인 배당주라 꾸준히 샀습니다. 배당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아서 수익권에서 비중을 나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주 어느 수준에서 사야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배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노재균 부장님, 장영덕 부장님 제 미래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라고 마지막은 제가 각색을 좀 두 분께 달려 있다는 건 좀 넣으신 거죠? 네, 제가 넣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두 분의 오늘 상담이 굉장히 레이 사랑님한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레이 사랑님이 지금 들어오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러시면서 그래요. 유유 아이고, 이렇게 네. 지금 채팅에 지금 다른 분들도 남겨주셨거든요. JL님도 레이짱 화이팅이라고 그러니까 네, 파이팅도 힘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훈훈합니다. 네. 채팅창. 어쨌든 레이사랑님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사연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골고루 좀 담고 있으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노재균 부장님부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전반에 간략하게 대해서. 저희가 네. 어차피 종목별로는 상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네. 봐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먼저 우리 레이 사랑님 들어와 경량한 계시니까. 용기의 네. 박수를 먼저 아, 그렇죠. 보내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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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음. 또 여러 다양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 잘 배우시고 또 앞으로도 배울 일이 많으시니 그걸 통해서 또 좋은 경험으로 또 자산도 증식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네. 포트폴리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성장하는 기업을 잘 찾으셨어요. 네네. 성장 기업들을 잘 찾고 향후 전망이 있는 기업들을 잘 찾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싸요. 네. 비쌀 때 사셨어요. 비쌀 때 들어갔다. 쌀 때 사야 되는데 비쌀 때 산 거죠. 예, 그게 조금 아쉽고요.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본인이 답을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요. 네. 네네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주식 갖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네. 없다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그 주식을 지금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죠? 근데 주식을 없다라고 하니까 어머나 나 그것마저 없으면 진짜 빈털터리 같은데 네. 안 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사고 싶다는 말은 지금 안 사고 싶은 기업을 왜 들고 있냐고 반문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사고 싶다 했으면 보유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죠. 제가 이제 PB잖아요.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지금이라면? 질문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 솔루션을 드리지만 반문을 합니다. 네. 고객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미 투자자는 본인이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이사랑님이 댓글 통해서 이게 들어와 계시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정하는 게 가능하군요. 네. 가격을 잘못 썼다. 평단이 32,000원이다. 네오이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거 반영해서 네,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재균 부장님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잘 분배를 하셨는데 가격이 좀 아쉽다. 매수가가 아쉽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주식이 없고 살까 말까 지금이라면 이런 걸 좀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좀 내려주신 거고. 장영도 부장님 어떠세요? 네, 뭐 일단 종목별로 매수 시점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네. 뭐 일단 시작점의 취지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종목들을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또 게임, 원전, 뭐 해외 리츠에 이르기까지 뭐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분산은 분산 투자를 하셨다는 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목별로 진입 시점이나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종목에 대한 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뭐 구체적인 종목들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미국 쪽 비중이 좀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네,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시장의 모든 핵심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 네. 비중이 좀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만약에 포트 조정을 하신다면 미국 시장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더 확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인 제 의견입니다. 미국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그렇죠. 네, 상담을 자세하게 도와주시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연을 쭉 봤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 질문을 우리가 콕콕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레이 사랑님의 고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 주식으로 노후 준비 이미 늦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 2차 전지 붐에 산 ETF 손절이 두렵습니다. 네. 두 번째, 한미반도체 리즈 시절이 끝일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요? 세 번째, 신작 나오면 웃을까요? 네오이즈, 게임주 네오이즈 반등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가 일단 상향한 한정기술, 기대감 업,
높아질까요? 자, 마지막 고배당주 리얼틴컴 따박따박 배당 받는 의미 있는 배당금 알고 싶습니다. 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목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차 전지 붐 말기 때부터 지금 코덱스 2차 전지 ETF를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어떤 시선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노재균 이게 부장님. 네. 지금 보유 기간이 레이사랑님 1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의 거의 고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 7월 정도. 작년 그러니까 1년 보유하신 게 고점에 좀 들어가신 게 맞다. 그래서 수익률이 46.4% 지금 마이너스이시니까. 그러니까 좀 산으로 하면 정상에 이제 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뭐 ETF뿐만 아니라 좀 종목으로 세세하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너무 많은 시점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재균 부장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네, 2차 전지 참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죠.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갖고 계신 고객들도 계십니다. 네. 이 정도로 작년에 너무 핫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좀 구매한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고 표현을 드리지만 네. 이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주식이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바탕되고 담보되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우상향하는, 시간을 두고 보면 우상향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지금 당장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뭐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근데 심리가 이미 꺾인 상태라 네. 이거를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요. 최근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차 화재까지 요즘 이슈가 또 나오니까 굉장히 이슈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밸류 또한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워낙 버블을 많이 만들고 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싸지 않다라는 걸 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추세인데요. 추세를 보시면 이것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아직 바닥권을 못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사실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배열로 접어드는 구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안티 마틴게일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제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이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프랑스 남부지방의 지역명인데 그쪽이 이제 도박을 할 때 쓰는 전략을 얘기해요. 예. 네. 그래서 정률 베팅이라 그래서 내가 10,000원 잃으면 20,000원 거는 거고 20,000원 잃으면 40,000원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럼 결론 내가 한 번을 이기면 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드렸죠? 안티라고 했죠. 네.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떨어진 만큼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이런 전략을 썼다라면 내가 반토막 날 거를 그 절반 수준이 25%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을 좀 하시는 게 물타기라고 소위 표현하는 추가 매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소폭 손실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손실난 만큼 매도해가지고 자금 운용 관리를 좀 쓰는 게 좋지 않나. 또 얼마든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레이사랑님은 사실 현재도 꾸준히 10주씩 사모으고 맞아요.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보다는 손절이 두렵다 하셨는데 네, 좀 그래서 덜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론 이제 사는 거를 좀 멈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차라리 사는 걸 좀 멈추시고 네. 조금 뭐 업황이 내년에 좀 돌아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심리 투자 심리가 좀 나아지면은 그때 엑시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기후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만약에 들어가고. 증시가 올라가는데 네. 얘는 덜 올라가고 다른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딱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학덕 부장님께서 아닙니다.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심장을 더 네. 이렇게 하실 건지 사실-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뭐 안타깝게도 레이사랑님은 2차 전지 종목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전기차를 몰고 있어서 요즘에 아, 좀 많이 오너시군요. 네. 속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현재 일단 좀 조심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실적을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전기차 캐즘 영향을 충분히 좀 확인을 했었던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 빼고는 한국이나 미국 전부 뭐 전기차 실적과 향후 판매 전망치 등에서 전부 모두 안 좋은 숫자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전기차 화재 소식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기차를 사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저는 정부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개라 권고하고 실명. 하고 있잖아요. 네. K 배터리 입지가 오히려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기대심도 있거든요. 네. 중국 거에 비해서 아. 네. 근데 사실 그게 전기차 전방 시장의 수요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아. 네, 뭐 얼마나 파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파이 자체가 커져야지 시장이 회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전기차 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 10% 오른다고 해서 사실 대부분의 뭐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뭐 절반 가까운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부장님처럼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는 건 일단은 좀 반대 의견입니다. 와, 네. 지금 실시간으로 레이사랑님께서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매수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부장님. 일단 네. 지금 현재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본다면은 보통 뭐 종목들이 뭐 엄청난 상승을 하고 꺾여가지고 내려오면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주가도 이제 바닥을 통과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2차 전지 고점이 작년 여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반 시점을 돌려보면 이번 연말 시즌이 될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못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 대선 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거쳐지면서 바닥을 찍고 혹시 돌아서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여담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산업인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확실히 이게 뭐 내가 무조건 바닥에서 잡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윤석 부장께서 앞서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반을 분석해 주실 때 미국 주식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네.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국내 주식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였고 네네네, 미국 맞습니다. 주식 쪽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 이쪽은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까? 네, 지금 네. 당장은 뭐 모르겠어요. 뭐 설왕설래 하던데 네네. 좋다는 입장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소위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들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예,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 다 2차 전지 ETF에 대해서는 12주씩 지금 추가로 꾸준히 사모으시던 걸 조금 멈춰라. 이제 멈추고 네. 자제해 보시고 오히려 좀 덜어보시는 전략 이런 건 어떨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인데 특히 그렇죠. 지금 포트에 한미반도체를 담고 계신 것 같은데요. 15만 7,250원이 매수가입니다. 오늘 좀 그래도 올랐어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6%대 큰 생생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12만 원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에 비해서는 손실을 그래도 많이 보고 계시고 저점에서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란 최근 보면은 차트 흐름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HBM에 대해서 좀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시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네. 네, 결국 요 질문 주신 거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 위에 따르는 게 바로 엔비디아죠. 그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관계입니다. 봐도 예, 거의 네.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엔비디아가 모든 키를 다 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주가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실적 동향이나 뭐 시장 분위기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첫 번째 성장성, 두 번째 밸류 이걸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성은 분명히 탁월합니다. 하이닉스 탁월해요.
한미반도체 탁월합니다. 그런데 아까 또 싸냐 비싸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그래도 쌉니다. 네. 하이닉스는. 근데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지금도 좀 비싸게 보여집니다. 네, 많이 비싸고요. 그러나 아까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2차 전지보다는 탄력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적극적인 반등이 나와서 내가 엑시트할 수 있는 또는 이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 우리가 지나가서 이제 알게 되지만 이런 고평가 논란, 버블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의 이제 1, 2년 지나서 보면 저게 결국에는 자신의 몸값을 찾아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좋다 또는 누군가가 막 사라 하는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들이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게 덜어내서 그런 걸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포트 이제 진단을 해주실 때 매수 가격이 좀 아쉽다 네. 하셨는데 한미 반도체 또한 레이사랑님께서 보유 기간이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조금 매수 타이밍이 가격이 좀 아쉽다.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네. 올라오면 덜어내시고 다른 걸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두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예. 아프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또 맞습니다. 조언해 주실 부분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부장님이랑 방송 전에 뭐 합을 맞춘 게 아닌데 의견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의견이 가고 있나요? 많이 좀 네. 겹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종목에 대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레포트들 보고 차트 보면 이것도 막 당장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몇 가지 이유로 반등이 나올 때 부장님 의견처럼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챙겨서 추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재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엔비디아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차트가 현재 상태로 역배열이고요. 그리고 두 종목 다 고점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뭐 일단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었었는데 고점에서 30-40%가 꺾이면은 사실 시장 주도주로서의 이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도 점점 가열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독주 체제를 좀 하다가 삼성도 이제 삼성전자도 퀄테스트 통과하면 들어갈 거고 마이크론 하고 있고 점점 그런 독주 체제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는 좀 불리한 환경이지 않나. 근데 당분간에 일단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좀 올라올 때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하자. 그리고 재인 진입을 고려해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행히 한미반도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레이사랑님도 사연 통해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종목 포트에서 두 번째까지 지금 상담해 드렸는데 두 분 다 네. 비중을 좀 줄여보자. 비슷한 라는 의견이십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게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도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게임주 관심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네, 좀 네. 계세요. 네오위즈는 차기작을 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타이밍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해법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게임주도 온도차가 좀 있더라고요.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기업은 지금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고 네. 어떤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약간 그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과거의 대표적인 성장주였다가 한 2년 전부터는 그 대표 성장주들에게 많이 자리를 뺏겼죠. 그러다 보니 결국 또 이것도 그 인기인데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게 네오이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피해 거짓이라는 이 그 콘솔 게임을 통해서 네. 많이 그 실적을 올려놨는데 이게 주가 부양할 모멘텀이 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작 발표. 이게 좀 부재하고 차기작이. 있다. 예. 요게 없는 게 조금 아쉽고 게임 회사는요. 고마진율의 또 그 성장성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뭐라도 하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받아야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재한 게 좀 아쉽습니다만 이번에 그 네오위즈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를 했어요. 한 100억 원 정도
주가 주주들을 위한 또 이 약간 당근을 좀 제시를 했고요. 뭐 그게 주가 부양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도 보면 이제 밸류도 참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 대비해서는 가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25,000원 선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네. 이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저는 이제 고민을 할 때 어떤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 차트다 보다 이렇게 하고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네오위즈 일봉 차트거든요.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역상 차트를 저는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뒤집어서 보면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이게 보니까 뭔가 밑에는 막 그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고 위로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약간 흐름상 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이걸 다시 뒤집으면 주가가 지금 당장은 탄력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다. 아, 이걸 거꾸로 보네. 예, 역상 차트를 보게 되면 내가 안 보이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쓰지만 기업의 뭐 어떤 역할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는 조금 힘드실 수 있다. 그러나 밸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노재균 부장님은 역발상 전문가십니다. 차트도 역으로. 거꾸로 네. 질문도 고객이 물어보면 거꾸로 고객한테 물어보시고.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사요. 저 끝까지 안 살 겁니다. 너무 피를 많이 봤습니다. 네오이즈. 그러니까 우리 레이사랑님이 작년에 피해 거짓으로 붐업 됐을 때 네. 매수했다가 그때 들어가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32,000원대 사셨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손실이 꽤 되시고 맞아요. 최근에 며칠 이제 반등을 해주니까 이거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뭐 콘솔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저희 뭐 게임기라고 있잖아요. 네. 게임 팩을 꽂아서 하는 뭐 그런 바람 게임... 불어가지고 저희. 네, 그럼 잘 됐었죠. 네. 네, 그런 그런 게임기 시장이 네. 대부분이었었는데 이후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인터넷이나 PC 게임과 함께 살아남은 게임사들만 유의미한 성적들을 내고 있고 지금 또 모바일로 또 어느 정도 많이 넘어간 상태죠. 근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뭐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웹 게임 정도의 사업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출시로 대박을 한번 쳤습니다. 주가는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뭐 그 이전에 벌써 반응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전에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상승한 주가를 좀 뒷받침해 줄 만한 추가적인 수익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좀 냉정하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이 네. 뭐 PER 밸류로 봤을 때 10배 초반, 초중반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싸지도 않고 또 비싸지도 않은 사실 적절한 상태인 것 상태,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쉽게 올라오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뭐 신작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하반기 신작 등장이 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예전에 피해 거짓도 출시될 때 한 1년 이상 좀 지연됐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손절은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적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내가 바닥에서 꼭 더 들어가서 단가를 확실히 낮추겠다는 욕심보다 이런 신작들 뭐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추가 매수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레이형 울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전반적으로 좀 비중 축소.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 그래요. 두 분의 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덜어낸다 혹은 손절을 한다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다른 소위 좀 옮겨 타본다. 뭐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본다. 근데 엇박자가 나요. 네. 이걸 팔았더니 이게 더 안 올라. 좋아하죠. 더 안 좋아하죠. 판 건 올라. 내가 다른 옮겨간 건 안 돼. 사실 투자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좀 이럴 땐 필요할까요? 사실 거의 지금까지 상담 모든 종목들이 비중 축소 의견이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부장님 네. 지금 저는 제가 말했던 상황 네. 좀 흔하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이죠 사실. 어. 그런 고민이 뭐 올라와 있으면 수익이 나면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손실이 나 계시고 이 종목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제가 뭐 사석에서 이제 투자자들하고 얘기할 때 뭐 그런 상담도 많이 받지만 결국 원칙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당신이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변동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미리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애시당초 내가 떨어져도 더 살 종목을 발굴을 해라. 와. 왜냐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됐어. 아니 20% 할인 대박엔 세일을 하고 있잖아. 사야죠. 그런 종목을 사라는 거죠. 멘탈. 아. 지금 저기 갖고 계신 우리 레이 사장님 이제 앞으로 그런 종목을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말씀을 한번 레이 드리겠습니다. 사람님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 정도로 좌절할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와우. 나를 죽이지 않을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어머. 이렇게 레이 사장님이 얘기하실.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또 멋집니다.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체코 원전 붐일 때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뭐 매도하지 않았다. 추세가 그래도 살아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기술도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네. 지금 7만 원대 초반 오늘 이제 와인 7만 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가 7만 8천 원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 분 한 분 또 의견 들어보죠.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1.7% 정도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노재인 부장님 네. 원전 네. 우리에게 또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이죠. 네. 너무 좋은 업종 중에 하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성장성 너무 도드라져요. 좋아요. 그리고 미 대선 주자들이 양쪽 다 불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업황이나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게 또 가격이죠. 가격을 보면은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가격은 분명히 비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적을 보면은 다 나오고요. 밸류 측정하면 다 나옵니다. 뭐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다만 아직 모멘텀이 죽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는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한 75,000원 선 부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 네. 그때 엑시트를 한번 해보는 것을 그때 고려해라. 엑시트를 해라. 예, 그렇게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엑시트를 바라보면서 좀 네. 축소를 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당장 팔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뭐 조금은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비싸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가격에 좀 아쉬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부장님.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네. 테마성 투자나 아니면 바이오 같은 뭐 좀 그런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개인적 성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2021년 영업이익이 101억, 그 다음에 22년 139억, 23년 285억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뜻 보면 꾸준히 이익이 늘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에 거의 한 10년치를 봐도 사실 여기서 그냥 고만고만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사실 급증하지 않는데도 PR 퍼 밸류를 뭐 60배에서 100배까지도 받는 게 사실 저는 더 의아했었거든요. 네. 뭐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도 좀 테마성이라서 사실 실체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뭐 해외 원전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많았었지만 한국협상단이 따낸 거는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의 자격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실제 이 회사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아까 장표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올해는 실적이 조금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현재 PR 밸류 60배를 설명하기는 좀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뭐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뭐 선행 실적을 땡겨와서 퍼를 보면 지금 30배 초반이거든요. 그걸로도 뭐 외계인을 뭐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엔비디아도 30배 초반을 받고서도 지금 뭐 고점 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전 기술이 60배, 뭐 100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반등할 때 저는 좀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네. 리얼티 인컴이죠. 저는 사실 굉장히 낯섭니다. 리얼티 인컴. 네. 일단 해외 주식 담당하고 계신 장영덕 부장님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사연을 보다가 뭐 좀 놀랐던 게 네. 이게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께서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이거든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미국과 유럽 쪽에 15,000개 이상의 상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츠 기업이에요. 뭐 월마트라든지 배송업체, 뭐 페덱스, 뭐 극장, 세븐일레븐 뭐 이런 고객사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월 배당을 주는 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레이사랑님도 배당으로 맞아요. 매력으로. 네, 월 배당을 주는 회사라는 게 캐치프레이즈로 딱 적혀 있어요. 네네. 홈페이지에. 근데 가장 제가 이 종목을 선호하는 특징이 놀랍게도 약 한 54년 정도를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배당을 다 줬어요. 네, 그리고 94년에 뉴욕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이 된 이후로 배당금을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뭐 리먼 사태다, 코로나다, 아무리 뭐 세계 경제가 뒤집혀도 계속 배당을 했고 배당금을 깎은 적도 없고 꾸준히 계속 배당을 올려오기만 했었는데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5% 초반 정도의 배당금인데 이게 배당금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사실 6% 넘게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실률의 반대 개념인 입주율 같은 경우에도 98.8% 거의 99% 가까운 정도로 네. 조회가 되고 있고요. 아주 탄탄한 부동산 사업을 영위 중이기 때문에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앞두고는 이런 니치 종목들의 충분한 매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비중 확대.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배당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으로 어느 정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건지 맞아요.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일단 뭐 네. 국내 쪽 대표 리츠 종목들을 보면 한 네. 연간으로 5에서 6%, 여기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대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배당 수익률로는 그 정도 수준을 그 시선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기대 수익이 하나 더 있죠.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주를 보유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올라올 수 있는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5% 정도의 배당을 받아가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대해 보자. 뭐 그렇게 리츠 쪽에 배당주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미국 주식. 왜냐면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자 하셨었으니까 맞아요. 초반에. 네. 근데 뭐 지금 사실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추종하기만 해도 훌륭한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총 상위 종목을 담는 ETF를 편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엣지 있게 또 개별 종목을 추가를 한다면 시장의 핵심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또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반도체 AI 관련된 기업들을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재균 부장님, 장영덕 부장님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네. 두 분 시간은 없지만 짧게 오늘 어떠셨어요? 노재균 부장님 마지막으로 또 남겨주고 싶은 예. 말씀도 있으세요? 네, 방송 출연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약간 긴장감이 있었는데 저녁으로 워낙 가보겠습니다. 진행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길게 따라가고 말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부장님은요? 네, 처음 시작할 네. 때 진짜 엄청 떨었었는데 아, 진짜요? 두 앵커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저희 시간이 안 돼요. 네. 노재균 다음에 다시 부장님, 나와주시는 걸로. 장영덕 부장님 네. 투부장 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 그래도 네. 솔루션 한번 네, 다 저희가 준비된 건 정리해서. 짚어보고 네. 네. 저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두 분의 솔루션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에 좀 보고요. 네. 두 분의 솔루션 이렇게 2차전지 ETF, 한미반도체, 네오위즈, 한전기술, 리얼티 인컴까지 네. 상담을 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이사랑님 힘내시고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 포인트,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이렇게 알차게 함께 해드렸네요. 네. 내일 쉬는 날이에요. 광복절 쉬는 날인데 우리 그 이전에 광복절 그렇죠. 의미 있게 저는 또 이렇게 네. 국기에 대한 그러니까 경례도 하고 의미 있게 국기도 보내면서 달고 또 휴식도 하면서 저희는 그 다음 금요일에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